소독약이라는 것은 균은죽이지만 또 정상적인 세포의 증식도 방해하기 때문에 소독약을 과도하게 사용하게 되면은 상처 치유 속도가 늦게 되고요. 그렇다면 소독약은 상처가 아물고 피부가 재생되는 과정에 어떤 영향을 줄까? 피부세포 배양액에 각각 생리식염수와 소독약을 넣고 피부세포를 3일간 배양하고 변화를 관찰했다. 그 결과 생리식염수에서는 피부세포가 활발하게 재생해 빈틈없이 촘촘한 반면 소독약에서는 피부세포가 듬성듬성 빈 곳이 많다. 소독약보다는 오히려 생리식염수에서 피부 재생이 활발한 것이다. 상처에 소독을 하게 되면 감염된 세균은 물론 주변의 정상세포와 피부 재생인자까지 죽게 된다. 결국 소독약이 상처 치유 과정을 오히려 더디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상처가 났을 때는 언제나 소독을 하는 대신 물이나 생리식염수로 씻어야 할까? 상처 자체가 감염의 확률이 높거나 아니면 환자 자신의 면역 능력이 떨어져서 예를 들면 연세가 굉장히 높으신 환자분이라든지 아니면 만성 질병을 가지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은 면역 능력이 떨어지시기 때문에 감염의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분들은 소독제를 적절히 사용해서 감염을 먼저 예방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상처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상처에서 분비되는 진물이다. 상처에 소독을 하는 것처럼 진물도 닦아내야 한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식처럼 알고 있다. 진물은요, 보기에 흉하고 지저분해서 그냥 닦아주고 있어요. 거즈로 한번 닦아주고 빨간 소독약으로 한번 발라주고. 가재? 그렇다면 상처가 났을 때 상처 부위에서 진물이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진물이 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인체의 방어작용이다. 진물은 세균 감염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피부 재생에 필요한 성장인자가 듬뿍 들어있어 상처 회복을 빠르게 해준다. 실제로 피부세포에 한쪽에는 진물을 넣고 다른 한쪽에는 진물 없이 배양한 결과 진물에서 배양한 피부세포가 진물이 없는 것보다 재생 효과가 훨씬 뛰어났다. 상처에서 분비되는 그런 삼출액, 그 삼출액에는 여러 가지 상처 치유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인자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제거하게 되면은 오히려 상처 치유 속도는 더 느리게 될 수 있습니다. 소독을 하고 연고를 바른 다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방법이 마른 거즈를 붙이는 것. 마른 거즈는 진물을 빨아들이면서 상처면에 달라붙어버리는 단점이 있다. 너무 싫어요. 상처 뜰 때 많이 아파가지고 상당히 싫습니다. 아파가지고. 이런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최근 등장한 것이 수분 드레싱제다. 수분 드레싱이란 상처면을 밀폐시켜 수분이 증발하지 않고 촉촉한 상태를 유지해주는 것을 말한다. 특히 감염에 유의해야 하는 화상 환자에게는 수분 드레싱제를 사용하면 감염은 물론 통증까지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기존의 마른 거즈를 이용한 건조 드레싱은 수분이 증발해 상처 부위가 건조해지고 세균도 쉽게 침입할 수 있다. 또 드레싱을 교체할 때마다 재생된 피부도 함께 떨어져 상처의 회복 속도도 더디어진다. 수분 드레싱에는 상처 부위가 촉촉해 피부 재생인자들이 이동하기 쉽고 표면이 밀폐돼 있어 세균 감염은 물론 상처에 달라붙지 않아 고통 없이 교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실제로 건조 드레싱과 수분 드레싱은 상처 회복 속도에서 얼마나 차이가 날까? 피부 이식을 위해 피부를 떼어낸 상처에 건조 드레싱과 수분 드레싱을 하고 상처가 치유되는 과정을 관찰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건조 드레싱에서는 진물에 거즈가 달라붙고 검붉은 피딱지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반면 수분 드레싱은 실핏줄이 사라지면서 피부가 점점 제빛깔을 찾아가지만 건조 드레싱은 마지막에 딱지와 함께 살점이 떨어져 나간 부분이 많이 발견됐다. 가장 효율적인 드레싱은 수분 드레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수분 드레싱의 경우 드레싱을 교체할 때마다 눈으로 상처를 직접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건조 드레싱의 경우는 딱지가 생기게 되고 딱지 밑에 상처의 상태를 확인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또한 건조 드레싱의 경우 드레싱을 교체할 때마다
딱지가 거즈와 함께 일어나면서 환자들에게 통증을 줄 수가 있고 또한 재생된 세포가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흉터를 쉽게 남길 수 있게 됩니다. 흉터를 남기지 않기 위해선 딱지가 생기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얼굴에 생긴 흉터 때문에 화장하는 시간이 길어졌다는 조인영 씨. 얼굴에 신경을 쓰느라 아침이면 지각하기 일쑤고 불편한 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제가 여자라서요. 상처가 있으니까 화장도 좀 진하게 해야 되고 사람들하고 대면하는 데 있어서 많이 불편하고요. 좀 소극적이게 되는 것 같아요. 흉터 제거 수술을 앞두고 병원을 찾은 조인영 씨. 6개월 전에 교통사고로 생긴 상처 때문에 수술까지 받게 된 것이다. 조인영 씨의 흉터 역시 건조 드레싱이 원인이었다. 시간 더 지나면 피부에 상처가 생기면 흉터는 누구나 남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말씀 들어보면은 상처 초기에 드레싱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꺼즈 드레싱으로 해서 꺼즈에 상처가 달라붙고 뛰면 또 재생된 피부가 또 떨어지고 이런 게 반복적으로 계속돼 가지고 상처 치유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상당히 늦게 됐더라고요. 상처는 어떻게 치료하느냐에 따라 흉터를 남길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심하게 놀다 다칠 거야? 응? 흉터 없이 상처를 말끔히 아물게 하기 위해선 무조건 소독약을 쓰는 것보다 물이나 생리식염수로 상처를 씻어내는 것이 좋다. 또 각종 성장인자들이 들어있는 진물은 그대로 둔다. 마지막으로 상처 부위를 항상 촉촉하게 유지해야 한다. 수변 환경에서는 성장인자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딱지도 예방할 수 있다. 상처는 반드시 소독을 하고 딱지가 생겨야 상처가 아문다는 잘못된 상식은 이제 버려야 한다. 봄철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질환은 아마 알레르기일 겁니다. 그중에서 특히 알레르기성 비염은 약 7명 중에 1명이 앓을 만큼 흔한 국민병입니다.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심장 비대증 같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데요. 생로병사의 비밀 다음 이 시간에는 알레르기성 비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